대한민국 최초로 4대 기구 통합 복싱 챔피언에 도전한 복서가 탄생했습니다. 복싱 스타일이 파키아오와 메이웨더를 합쳤다고 하여 파키웨더라는 별명이 생긴 대한민국 슈퍼벤턴급 랭킹 1위 김혜준. 그가 지난 1월 24일 현 시대 최강의 복서이자 29승 0패 승률 100% 복싱 파운드 포 파운드 1위로 평가받는 이노우에 나오야와 슈퍼벤턴급 4대 기구 통합 챔피언전을 치렀는데 결과는 일단 나오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정리하자면 나오야의 철권은 모든 것이 완벽한 천상계의 주먹이었고 그런 괴물을 상대로 분전을 펼쳤으나 세계의 벽은 상상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경기 2주 전에 급오퍼를 받아 준비할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중간에 쇼맨십도 보여주고 자신의 복싱을 구사한 김혜준. 그는 철옹성 같은 나오야에게 깨끗한 펀치를 먹일 정도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과연 두 선수의 승부에는 어떤 명장면이 있었을지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채널에서 소개드린 김혜준 선수는 WBO 랭킹 11위이자 통산전적 21승 2무 2패 13KO로 IBF 아시아 슈퍼벤텀급 타이틀, WBO 동양 챔피언을 거머쥐는 등 마지막 메이저 챔피언이었던 지인진 선수 이후 대한민국에서 세계 챔피언에 가장 가까운 선수입니다. 다만 정말 솔직히 말해서 메이저 타이틀전을 치르기에는 아직 커리어가 살짝 부족했지만 나오야의 상대 선수였던 샘 굿맨의 부상으로 경기 2주를 남겨두고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이유로 나오야만 연구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체중 감량만으로도 지칠 수밖에 없었으며 김혜준의 승리 확률이 겨우 5.6%로 측정되는 등 모든 부분에서 압도적 열세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조건에서 최강의 상대를 만난 김혜준이 어떤 카드를 준비했을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소독스나 스위치 스탠스에서 최근 사우스포로 변신한 김혜준이 이번에도 왼손잡이를 선택합니다. 앞손 싸움에서 바깥을 선점하지만 서두르지 않는 나오야. 이런 정적인 구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탐색전에 집중합니다. 투를 잽으로 받아치는 나오야. 숄더롤이 특기인 김혜준에 맞춰 카운터 거리 바깥에서 싸우고 있는데요. 앞손을 내리고 카운터를 준비하자 굳이 위험한 거리로 파고들지 않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전략을 지켜가며 원투를 치더라도 오른쪽으로 빠져버리는 나오야. 계속해서 낚아먹기를 시도하는 김혜준. 숄더롤을 활용하지만 뒷손을 찌르지 않다 보니 타이밍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숄더롤 대신 커버링을 선택하자 라이트를 꺼냅니다. 이처럼 컨셉이 확실한 나오야. 앞발을 먹히는 순간에는 망설이지 않고 백스텝을 밟아줍니다. 다시 뒷중심으로 바꿔잡는 김혜준. 이에 인앤아웃을 섞어주며 타이밍을 교란하고 앞발을 먹음과 동시에 복부를 찔러주면서 카운터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낮춥니다. 다시 앞중심을 선택하자 훅으로 갖다 박는 나오야. 싸움을 걸기에는 카운터가 부담되는 김혜준. 조금이라도 들어갈 태세를 갖춘다면 백스텝을 세팅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파키아오의 스타일의 연타가 필요한 김혜준. 그러나 핸드스피드나 임팩트 같은 기본 능력치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모든 주먹이 간결하고 어떤 상황이든 밸런스가 잡혀있다 보니 섣불리 쳤다가는 카운터에 당할 수 있습니다. 하이가드를 선택하자 무기를 꺼내보지만 평소에 비해 파괴력이 떨어지는 김혜준. 반면 0점을 잡아가는 나오야. 호쾌한 스윙으로 중앙을 사수합니다. 거침없이 파고드는 나오야. 잔발과 깊은 스텝을 섞어주며 사각을 잡는 것이 예술인데요. 잔발로는 접근, 임팩트 순간에는 깊숙하게 넣음으로써 뒷손을 칠 수 있는 최적의 구도를 만듭니다. 그런 괴물 같은 상대를 만났음에도 페이스를 지키는 김혜준. 박자를 끌어당긴 레프트로 유효타를 가져가고 끈질기게 수싸움을 시도하며 큰 주먹이 나오도록 유도합니다. 계속되는 3라운드. 나오야가 기어를 올리기 시작하자 정적인 흐름에 변화가 생깁니다. 스트레이트 바디투로 따라가는 김혜준. 간결한 레프트로 위협을 넣어줍니다. 레프트 타이밍을 정확하게 꿰고 있는 김혜준. 잽에서 한 박자 쉬는 원투였으나 속아 넘어가지 않는데요. 마찬가지로 앞발 먹기에 성공하지만 백스텝 반응이 빠릅니다. 그러면서 유리한 각만 잡기보다 안팎을 끊임없이 넘나드는 나오야. 백스텝으로 인해 투에서 멈춰버리는 김혜준. 이를 잡기 위해서는 스탠스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랜만에 좋은 그림 가져가는 김혜준. 잽을 안으로 파고드는 카운터와 따라오는 레프트까지 깔끔한 유효타를 마치는데요. 기세를 몰아 추가타를 꽂아주면서 마음 놓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협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나오야. 폭발적인 바디투로 주도권을 유지합니다. 뒷손을 아껴주는 나오야. 아무리 유리한 구도라도 역전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변칙적인 동작마저 잽으로 잡아내는 나오야.
만약 복싱 교과서가 존재한다면 그대로 실릴 만한 장면인데요. 투를 레프트 훅으로 캐치하는 움직임까지, 타이밍 속여주고 스트레이트, 임팩트와 동시에 뒷발을 사선으로 보냄으로써 카운터에 대비하는 나오야. 공격적으로 풀어보는 김혜준, 뒷발로 중심을 잡았으나 레프트 더블에 복부를 맞습니다. 이 한 방으로 상체가 구겨지는 김혜준, 티는 내고 있지 않습니다만 고통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갈수록 어둠의 그림자가 드러워지는 가운데 4라운드로 넘어갑니다. 변화를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보지만 압박에 실패하는 김혜준, 들어가면 끊어버리고 건드리면 박아버리는 나오야. 압도하고 있는 와중에도 연타보다는 카운터 대비에 집중합니다. 즉 신체 능력만으로도 누구든지 박살낼 수 있지만 작은 빈틈조차 허락치 않는 나오야. 백스텝과 손이 나오는 타이밍이 맞물린 게 아니라면 파워샷을 때리지 않는데요. 사소한 모션마저 카운터로 반응하고 중심이 깨진 순간에는 정확하게 찔러주면서 자신이 왜 괴물이라 불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무결점 챔피언을 상대로도 뛰어난 회피 능력을 발휘하지만 공격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김혜준, 엇박자 타이밍의 레프트 훅! 기가 막히게 노렸으나 정권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차 좋은 그림 가져가는 김혜준, 하지만 몬스터 나오야는 맷집마저 인간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패기로 대항하던 김혜준이 도발을 날려보지만 이로 인해 나오야의 사냥 모드가 발동하고 각도 안으로 파고드는 원투를 터뜨리면서 김혜준의 위대한 도전이 그대로 종료됩니다. 그렇게 세계 최강 나오야를 상대로 자신있게 덤볐지만 아쉽게도 무릎을 꿇고만 김혜준 선수인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 내용을 분석하며 인류 최강 복싱 테크니션이라 평가받는 나오야가 어떻게 승리를 쟁취했는지 좀 더 자세히 내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 다뤘던 프리뷰의 예상대로 김혜준이 최대한 주먹을 아꼈습니다. 물론 뒷중심만 고집하지 않고 앞중심과 뒷중심을 섞어가며 싸웠지만 나오야의 경우 임팩트, 스피드, 정확도 등 펀치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를 마주보고 있는 김혜준의 입장에선 선제 공격보다는 카운터를 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메이웨더 스타일로 수비를 위주로 풀어간 다음 중반 이후부터 파키아오 스타일의 연타로 잡아먹는 것이 김혜준 선수의 복싱인 걸 생각하면 이번에도 자신의 게임을 펼쳤는데요. 다만 그 보퍼로 인해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아 평소에 비해서 임팩트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3라운드의 바디샷이 갈비뼈 골절로 이어지면서 후반전으로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노우의 나오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김혜준 선수에 대해 철저히 분석한 것 같았습니다. 몇 차례나 코너로 보는 장면이 나왔지만 김혜준이 앞손을 내리고 선제 공격을 유도하는 경우 뒷손거리 바깥에서만 맴돌았고 조금이라도 태세가 바뀔 경우 귀신처럼 강타를 날렸습니다. 특히 될 수 있으면 손싸움의 우위는 가져가되 바깥쪽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안쪽 각도도 공략했고 라이트 이후 뒷발 위치를 옮김으로써 후속타의 대비함과 동시에 빠르게 중심을 잡았는데요. 사소한 부분이라도 약점이 있었다면 희망이 생겼겠지만 신체 능력, 운영, 체력, 심지어 맷집까지 좋다 보니 파고들 거리가 없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미스매치라고 평가하는 경기마저 아주 조금의 방심 없이 철저하게 이득만 쌓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몬스터 나오야를 꺾는 것은 정녕 불가능한 일일까요? 나오야가 그나마 고전했던 시합을 알아보며 그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맷집을 앞세운 진흙탕 싸움입니다. 36살의 베테랑 노니토 도나이레와 붙었던 나오야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보일 만큼 힘든 시합을 치렀습니다. 노니토는 강강강으로 이어지는 나오야 특유의 연타를 수십 차례 맞았지만 마치 돌로 만들어진 인간처럼 끄떡없이 전진했고 시그니처 바디샷에 다운을 당했음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존심이 상한 나오야는 클린치나 아웃복싱 대신 맞불 작전을 택했는데요. 난타전으로 가게 되면 아무리 최상위권 선수라도 한두 방씩 걸리기 때문에 천하의 나오야라 할지라도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커 같은 게임으로 치면 고수를 상대로 심리전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 패도 안 보고 모든 칩을 올인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즉 지저분한 구도가 계속될수록 기술 차이를 좁힐 수 있고 똑같이 체력이 빠지는 만큼 거의 모든 시합을 일방적으로 끌고 갔던 나오야에겐 결코 반가운 상황이 아닌데요. 물론 나오야의 화력을 버틸 수 있는 맷집 자체가 드물지만 중앙아시아인이나 마오리처럼 신체가 타고나게 강하다면 줄 건 주겠다는 생각으로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량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복싱은 손이 아닌 발로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아무리 체력이 좋더라도 12라운드 동안 콩콩이 스텝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올렉산드로 우식이 아닌 이상 누구라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만약 시작부터 끝까지 최고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면 나오야의 거리에서 머물지 않는 것이 가능한데요. 보통 나오야는 펀치를 강하게 때릴 수 있는 중거리를 선호하지만 근거리 연타를 친다거나 원거리에서 힘을 빼고 운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도망다니다가 연타에서 클린치를 반복한다면 판정 승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와 비슷한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이 TJ 도헤니이며 비록 나오야의 압박에 무참히 깨졌지만 경기 중반부까지는 꽤나 좋은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단한 내구도와 무한 체력은 물론 체급까지 비슷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채널에서 소개드린 157cm의 미니 타이슨 닉 볼. 21승 1무 12KO의 WBA 패더급 챔피언으로 한 번이라도 공격 턴을 잡는 순간 주먹을 무한대로 쏟아내는 신비한 스타일을 가졌으며 작고 땅땅한 체격을 바탕으로 아무리 강한 공격을 맞더라도 멈추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특히 나오야가 활동 중인 슈퍼 벤텀급 바로 다음 체급이 패더급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대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물론 나오야가 월장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닉볼과 붙는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흐름을 마주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노우에 나오야와 김혜준 선수의 대결을 알아봤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일방적으로 재워버리는 나오야를 생각하면 단 2주 만에 세계 최강자와 붙어야 하는 김혜준 선수 입장에선 승률이 굉장히 낮았지만 한국인 최초로 통합 타이틀전에 도전했다는 업적, 그리고 이번 시합만으로도 침체된 프로복싱의 활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승패를 떠나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김혜준 선수가 수비와 공격이 묘하게 연결되는 개성 있는 스타일을 보여준 만큼 이번 경기를 발판 삼아 세계로 뻗어나갈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김혜준 선수가 활발하게 경기를 가지며 국내 복싱계에 큰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길 바라며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